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한류의 조치 재연장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한류의 조치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행사항 체크해 드릴 거고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번째 연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영업자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뜻은 뭐예요? 4번째 연장 받으신 분들, 이거는 뭐였어요? 일괄 적용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연장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선별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 여전히 이제 정치권에서 중요 아젠다가 아닙니다.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 되실 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한류의 조치가 뭔가요? 금융위가요. 2020년 4월부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과 이자 상한을 유예해주는 조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6개월마다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4차례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 안 할 거야 라고 이미 밝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9월 말에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조치가.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소상공인 단체에서 너무 힘들다, 다시 한번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번에는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연장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오늘 주요 내용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만약에 재연장된다, 5번째 연장이 되는 겁니다. 5번째. 자, 진행사항 볼까요? 18일에요.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주가 누구예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누구에게? 금융위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압력이죠. 자,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무척 어렵고요. 정상 영업을 시작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기상기후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3고 위기로 민생이 어렵다. 이달 말에 연장되는 연장 상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온전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당만 그러면 반쪽이잖아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요, 오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민생경제대책위에서요 19일 오전, 오늘 오전이었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얼굴 대면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한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된다라고 아예 금융위 당국자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책위는요, 이날 금융위 전달한 성명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는 정부 여당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우려는 뭐냐면 지금 4번 연장됐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지금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왜곡이냐면 지금 은행권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부실 채권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걸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 뜻은 뭘까요? 만약에 만기 연장이 종료된다, 그러면 이제 부실화된다는 거죠. 채권, 한마디로 부실 채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폭탄 돌리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계속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연장했으니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된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존적인 기조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지금도 뭐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뉘앙스가 좀 바뀌었어요. 재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모두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융위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 중요하겠죠. 왜냐면 금융위 소관이니까. 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만나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을 반영하고 대통령 당부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금감원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힌트를 줬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힌트를 줬습니다. 15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의견은 조율 중으로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의견 조율 중이기 때문에 말은 아끼지만 확실한 거는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내 차례 연장된 것처럼 동일한 대상이 일괄적으로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마 취약차주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만기 연장 상한유예 조치 5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다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예전처럼 자영업자 대상으로 일괄 적용이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아까 제가 결론에 말씀드렸던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재연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론은 거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여야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지금 풀려가는 분위기가 제가 한 보름 전에 이 분위기를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이미 누구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지금 재연장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거의 구체화됐고요. 5번째 연장될 가능성이 큰데 다만 동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취약차주 중심으로 선별해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한 유예 이게 취약차주 중심으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풍기되는 금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5번째 연장이 된대. 그러면 이제 4번째 연장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나 요번에 또 연장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취약차주에 속할지 안 속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별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요 이번 주 나옵니다. 이거 결정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되거든요. 요거 만기 연장에 대해서 5번째 만기 연장이 분명히 공포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미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죠. 이번 주에 꼭 보셔야 할 내용이 그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분명히 요 목소리가 나올 거고 정부가 정해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좀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만기 연장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막 만기 연장 해야 된다. 5번째 해야 된다. 지금 소상공인 어렵다. 이러면서 여야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치권에서 지금 소상공인 어렵다라는 얘기는 동일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의 현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뭐 파산하거나 사금으로 내몰릴 위험을 알고 있으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거 좀 논의 좀 여야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모르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둘 다 지금 여야나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어렵다라는 거 안다면서요. 그러면 소급 적용
빨리 그게 또 도움이 되겠죠. 우리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왜냐하면은 몇 달치를 더 소급 적용하면 몇 달치를 손해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소급 적용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목소리가 좀 전달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여정 가족님들, 그러니까 구독자 모임입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 이제 아침 뉴스였고요. JDBC 아침엔 라이프 7시 20분, 월요일 아침 7시 20분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고 있죠. 오늘 내용은 이제 킹달러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환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이게 경제권에서는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열리거든요. 한 새벽 3시쯤에. 그때 이제는 과연 미국의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릴지, 울트라 스텝 1%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릴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많이 오르는 거예요. 사실 0.75%포인트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클 거고요. 가파르게 금리가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좀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분명히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종종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넥타이 똑같죠? 아침에 출연하고 이제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정가정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힘차게 또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열일, 우리가 여정한다 그러잖아요. 늘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여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올리세요 그러시는데, 제 원래 장점이에요. 제 장점 끈기, 성실. 그냥 제 스스로도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재밌고, 그래서 뭐 화려하진 않지만 영상이 뭐 화려하거나 영상에 막 이렇게 멋진 그래픽이 뭐 들어간다든지 그렇진 않지만 꾸준하게 좋은 정보,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 여러분께 정말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 그 자세로 항상 우리 여정가족님과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의 여러분께서 장사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과 하루라도 인사를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여정가족님과 웃으면서 또 매일매일 만나 뵈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값진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맞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인사해야죠. 어느 분께서 또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네, 어느 댓글 어떤 그 분께서 우리 여정가족님이 처음에는 그냥 말만 그런 인사가 그냥 말뿐인 그런 걸로 이제 처음 생각했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번 그럴 줄만 알고 끝날 줄 알았대요. 제가 그냥 몇 번 하고 듣기 좋은 말 그냥 그때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매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는 계속 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요. 제가 항상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께요, 또 저에게도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저랑 같이 3번 그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말이 곧 씨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